자, 9페이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187조. 자, 그거 다시 볼게요. 자, 상속할 때 상자 동그라미 하나, 그거를 상공판경기 해서 요래 만드십시오. 상속할 때 상자 동그라미 하나, 공용징수할 때 공자 동그라미 하나. 공용징수 이게 수용입니다. 그래서 공용징수, 판결할 때 판자 동그라미 하나, 경매할 때 경자 동그라미 하나, 기타 법률 규정할 때 그 기자 동그라미 하나. 그래서 상공판경기에서 요래 만드십시오. 그래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할 필요 없다라고 요래 되어 있죠. 그럼 그 구체적인 법률 규정 어떤 경우에 등기할 필요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들 해서 이렇게 쭉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보시는데, 자, 뭐, 상속이 뭔지는 아시죠? 예, 그래서 피상속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속인이 이제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빠가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빠 명의의 아파트, 그게 누구게 되는 겁니까?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게 되려 그러면 등기를 하라는 겁니까? 등기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까?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자, 돌아가시면 등기 없이 당연히 네 거 되는데, 소유권 취득하는데, 대신 네가 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네 명의로 등기하고 팔아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갑이 사망을 하면 갑한테 상속인 을이 있으면, 자, 갑 명의의 부동산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187조에 해당이 되고, 그 대신 너가 이거를 병한테 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바로 등기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등기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자기 명의로 등기 마치고 하라는 겁니다. 자, 만약 그냥 바로 이렇게 등기한다라고 하면 일단 국가에서는 뭡니까? 세금. 세금이 제일, 등기 한 판 더 하면 뭐 취득세라도 한 번 더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 문제가 아주 큰 그게 걸림돌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등기 안 해도 되는데 대신 너가 이렇게 이런 애한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너 명의로 등기 마치고 이렇게 파세요라는 겁니다. 그거 됐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크게 어려움 없이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조금 몇 개만 더 정리를 할게요. 아, 그래. 어제 혹시 우리 등기법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기타 법률 규정에서 여기에 나오는 게 요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갑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아니면 등기 없이도 건물 신축하면 당연히 소유자 된다. 당연히. 그게 나중에 여기서 외울 겁니다. 건물 신축, 그리고 뭐, 법정지상권의 취득,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나옵니다. 이것들은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서 이제 밑줄을 몇 개 치실 텐데, 그래서 이거. 자, 건물 신축을 통한 소유권 취득, 이게 187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갑이라는 애가 보존 등기를 한다라는 거, 이거는 자, 보존 등기 해야지만 비로소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건물 신축하면 당연히 야는 소유자인데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거를 이제 외부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소유권을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 이게 바로 뭡니까? 보존 등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하루만 더 차이가 났으면 어제 보존 등기가 조금 더 매끄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앞으로는 이제 요 내용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등기법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요 정도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 판결이라는 거, 그거만 동그라미 하나 치십시오. 판결해가지고. 자, 판결, 거기에 이제 화살표 밑에 하나 쫙 빼가지고요. 밑에 쓸 공간 되겠죠? 만드십시오. 그래서 판결, 요거 화살표를 빼가지고. 자, 판결도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에서 이렇게 세 종류의 판결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90% 이상 대부분이 이행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돈만 받고 등기 안 넘겨주더라. 그럼 뭡니까? 소송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장에다 씁니다.
판사님, 내가 돈 다 줬는데 제가 몇 번째 토지에 이전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 뭐 계약서하고 필요한 증거서류 다 밀어 넣을 테니까 예? 몇 번지 소유의 부동산, 소재의 부동산 요거를 내한테 이전 등기 해주라고 그런 판결 하나 내려주세요라고 요렇게 소장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럼 판사가 보면 뭡니까? 야말 맞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면 넌 언제까지 요 몇 번지 소재 토지의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해줘라 해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 이행해줘라, 돈 줘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행 판결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그리고 그 외에 뭐 확인 판결이라는 것도 있는데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종류가 뭐 채무 부존재 확인이니 뭐 이렇게 몇 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양미미하고 형상 판결이라는 거 이것도 주로 가족법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는 이혼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족법에서 형상 판결이 많은데 자 우리가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형상 판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우리 시험 범위 내에 들어가는 형성 판결 유일합니다. 자 요건데 근데 우리 보십시오. 자 판결 받으면 등기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처분을 하려 그러면 이제 자기 명의로 등기해 가지고 처분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인데 자 그러면 판결 받으면 다 등기 없이 부동산 물건이 변동되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만 등기할 필요 없이 판사가 판결해주면 분할된 각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판결받아서 다 등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항상 이거 설명드릴 때 항상 저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자칩 좋아하십니까? 감자칩. 감자칩 왜 빵빵하지 않습니까? 딱 뜯어보면 감자칩이 얼만큼 들어있습니까? 3분의 1 많이 들어있네요.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뭐 누가 그러대요. 그러니까 감자칩을 사면 그 뭐 질소가 조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질소 한 봉다리를 사면 뭡니까? 감자칩이 몇 개 따라온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극하더라고요. 이게 딱 그 모양입니다. 판결 받으면 등기할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해 놓고 실제로 뭡니까? 요거만. 딴 것들은 뭡니까? 다 등기해야 됩니다. 판결 받아갖고 근데 딱 요거만 판결 받으면 등기할 필요 없어요 라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감자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딱 하나 정도 지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7조는 이제 요렇게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거 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볼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2월 달쯤 돼가지고 요 등기와 관련돼서 자, 제목 정도는 한번 보고 가십시오. 등기와 관련돼서 요 금방 본 등기 추정력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예.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도 나오고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도 나오고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크게 큰 주제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2월 달에 등기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 우리 교재 보실 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몰라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내용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양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외워야 될 내용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 한번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그냥 요런 몇 파트가 중요하고 그리고 요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그러니까 물권법이 앞에 시작하는데 뭐 앞에 뭐 물권적 청구권에서 잠시 나오다가 갑자기 등기 나와가지고 막 거기서부터 흥미가 잃어버립니다. 전부 다 판례가 콱 나오니까요. 우리 교재도 그렇고 그래서 요런 것들 위주로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요것들도 제가 줄여 드릴게요. 요서는 요거 정도만 보십시오 해서 한 서너 개씩 해서 고려 줄여 드릴 테니까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아니면 밑줄만 고려 체크만 고려 해 놓으시고요. 이 부분은 그냥 슬슬 넘어가시죠. 뒤에 중요한 것들 많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뒤에 계속 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도 많고 그리고 등기법 시간에 뭐 듣고 이걸 또 보면 또 쉽게 이해되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밀어 놓으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맛배기로 제일 먼저 그 등기 추정 얘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 9페이지에, 프린터물 9페이지에, 자, 5번입니다. 등기 추정력 해가지고, 예. 그, 등기부 그냥 딸랑 요거 하나가 딱 나오네요. 자, 이제, 이거 이제 해석하는 건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그거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등기부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거 보니까, 일단, 이 부동산 소유자 현재 누굽니까? 이거 주인이 누굽니까? 땅주. 4번에서 이영희에서 나옵니까? 그 전에 3번 김철수 나오죠? 그래, 철수야가 뭡니까? 영희한테 판 겁니다. 2020년도 2월 4일 날. 자, 공짜로 준 겁니까? 매매했습니까? 매매해가지고 판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등기부를 보면 그걸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야가 사가지고 요래됐구나라는 거, 그건데요. 근데, 자, 등기부 보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 이영희 아닙니까? 야, 진짜 샀겠습니까? 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 맘대로 막 만들 게 아닌가요? 그거 보면, 일단. 거래 금액, 예, 그거, 하여튼,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인데, 요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게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자, 뭐, A라는 사람으로부터 김철수가 샀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이거를 영희한테 이래 팔았다라는 겁니다. 요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철수가, 자, A로부터 이거 얼마 샀습니까? 3억 원에 샀죠. 3억 원에 사가지고, 자, 땅을 그대로 영희한테 판 게 아니라, 그 영희는 보니까 밑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3억, 거래가액에서 철수 밑에는 거래가액 3억 원 나오는데, 영희 밑에는 매매 목록에서 2020-1, 뭐, 101호에서 요래 나오죠? 그래서 매매 목록에서 요래 나옵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등기법 보시면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건 요 말입니다. 철수가 이 땅을 사가지고 철수가 있다가 건물을 짓는 겁니다. 네, 건물을. 그리고 건물 지어갖고 토지 건물을 누구한테 다 팔았다라는 겁니까? 영희한테 판 겁니다. 근데, 자, 우리 예를 들자면, 이거 10억에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원룸주택을. 자, 만약 10억에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등기부가 두 개입니다.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입니다. 근데 거래 금액을 철수처럼 철수가 이 땅 살 때는 얼마에 산 겁니까? 3억에 샀습니다. 그래서 야가 집 지어갖고 10억에 야한테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가 이제 나올 텐데요. 근데 거기에 금액을 만약 토지 등기부에 거래 금액 10억에서 쓰고 건물 등기부에도 10억에서 이래 써놓으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들 20억에 거래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거 토지 등기부에 5억, 건물 등기부에 5억 이래 써놓으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너무 냄새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장난치나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볼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원룸주택을 하나 10억을 주고 산다라고 하면요. 이거 땅값 얼마, 건물값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분리해가지고 거래합니까? 그냥 합쳐서 10억입니까? 그렇죠? 합쳐가지고 10억 해서 이래 사지 않습니까? 건물은 7,900만 원, 뭐 땅값은 뭐 9억 3,300만 원, 뭐 이렇게 그렇게 계산하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0억 다 쓰려고 하니까 딴 사람이 20억으로 오해할 것 같고 5억 하니까 너무 장난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 지금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자 등기부에다 거래 금액 자체를 기재하는 게 좀 그렇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별도로 이 매매 목록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래서 매매 목록에서 금액 10억 요 10억에 몇 번지에 토지 몇 번지에 건물 해서 이렇게 써놓습니다. 요래 되면 이제 토지 등기부를 보면 이제 요게 나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금액 보고 싶으면 뭐 보면 된다라는 겁니까? 매매 목록 2020-101호 찾아오면 10억이구나. 10억에 포함되는 게 땅뿐만 아니라 뭡니까? 건물도 포함되는구나.
그리고 건물 등기부와도 똑같이 매매 목록 해가지고 2020-101호 해서 요래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부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손님 왔을 때 이거 뭐예요? 매매 목록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보자 3억인가? 뭐 이 또 버벅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근데 우선은 자, 요 토지 등기부 보니까 요래됐다라는 겁니다. 요래됐는데 야들 진짜 매매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마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라고 하면 이 토지거래허가 받았겠습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등기부 야 토지거래허가 받은 거 맞아 해가지고 이 사기꾼들 아니야 뭐 이 생각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등기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사실이 증명될 때까지는 일단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뭡니까? 유효다라고 해서 효력을 인정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게 추정력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우리 원래 등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다라고 하면 이 등기해 줄 때 등기소에서 자, 토지거래허가에서 이거 가지고 오세요. 이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20년도 2월 4일 날 매매했다라고 거래 등기 원인에 돼 있죠. 그러면 그거 써놨으면 등기관이 뭡니까? 당신 매매했다고 하니까 매매계약서 한번 가봐라. 그럼 매매계약서에 요래 써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뭡니까? 등기관이 이거 제대로 야들 매매한 거 맞네 해서 확인을 하고 요래 등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은 필요한 절차 다 거쳐서 적법한 절차 거쳐서 정당 공무원에 의해서 그리고 현재 을명의로 정당하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렇게 효력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등기 추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등기에 추정력이 없다. 야 이거 매매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해가지고 그리고 너들 매매한 거 맞아? 진짜 3억이야? 이거 0 하나 더 붙인 거 아니야? 자 이런 소리 해가지고 태클을 걸리기 시작하는데 아무런 뭐 대꾸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 등기부 그거 뭐하러 그거 돈 들어가면서 그거 보고 거래합니까? 예. 그래서 예 아무래도 등기라는 것 자체는 국가에서 작성하고 관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믿고 거래해도 충분하다라는 거 대신 이게 100% 완전 무결한 건 아니다라는 사기꾼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등기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등기부에 나오는 내용들은 뭡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 필요한 절차 다 거치고 자 필요한 서류 다 그러니까 제출됐고 그리고 정당하게 등기가 됐다라고 해서 유효를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추정력입니다. 근데 추정력은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범인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저는 뭡니까? 범인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추정력이라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침 그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 장소에 그 사람이 그때는 그 시간에는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있었네, 당구 치고 있었네, 이래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그 범위로 추정되는 그 사실 자체는 뭡니까? 이제 깨지는 거, 번복이 되는 겁니다. 등기 추정력도 일단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뭡니까? 효력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들 매매라고 써놨으니까 뭡니까? 매매했겠네. 그리고 거래 금액이 3억 나오니까 뭡니까? 3억 주고 거래했겠네. 자, 이거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서류 위조했다라는 거, 누군가 한 명이 이거 위조한 서류에 의해서 이렇게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추정력이라는 거 뭡니까? 깨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유효다라는 그런 추정은 깨져버립니다. 됐죠? 예. 자, 그게 등기 추정력입니다. 예,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예, 그냥 넘어가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부 보는 것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요래 일부러 하나 딱 그림만 딸랑 그려놓은 이유가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요 그림을 그게 그때 이제 이거를 보든지 해가지고 문제 풀면서 그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등기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뭡니까? 이거 유효다. 우리 다 확인했다.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등기부에 안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까지도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 값만, 운만 떼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자, 등기 추정액은 이제 앞으로 등기부 보는 거 연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됐고요. 자,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6번에서 점유취득시효 해서 나오는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물권부에 나오는 개별적인 물건들을 하나씩 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누군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아파트 사고 팔고 매매 계약했겠지. 되겠죠? 근데 그거 외에도 누군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 여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거를 하나 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245조에 나오는 취득시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계약하지 않더라도 우리 민법 245조라고 하는 조문이 정하는 요건만 충족이 되면 뭡니까? 니한테 소유권 하나 인정해 줄게. 그게 바로 취득시효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조문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245조 조문 보십시오. 자,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에서 열어 나옵니다. 1항 보니까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점유취득시효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2항 보니까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를 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 취득한다. 요거를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부르는데 시험은 100% 점유 취득시효만 나옵니다. 다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하고 요건이 조금 다르죠. 3개가 다릅니다. 자, 일단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10년, 20년 기간이 다릅니다. 점유 취득시효는 20년간 점유,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뭡니까? 자, 점유 취득시효는 소유의사 평온 공연인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의사 평온 공연 외에 또 뭐가 추가됩니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또 다릅니다.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소유자. 그렇죠. 등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지나고 난 이후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뭡니까? 등기된 상태에서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등기하느냐, 기간 지나고 난 이후에 등기하느냐,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이 10년, 20년 다르고요. 그리고 선의 무과실, 이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그게 다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 기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등기를 비로소 하느냐 아니면 등기가 된 상태에서 10년이 지났느냐 그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거만 보시면 되고 점유 취득시효 이제 그거는 요건을 하나씩 뜯어봐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 자 소유권 취득 원인 중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요겁니다. 취득시효라는 건데요. 근데 우리 시효는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보시죠. 시자 맞나? 하여튼 이제 시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민법에 소멸시효라는 제도도 있고요. 취득시효라는 제도 요리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소멸시효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근데 소멸시효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소멸시효 나오면 항상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험을 쭉 납부를 했는데 근데 하여튼 뭐 조그만 수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수술해가지고 이제 수술 그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돼가지고 그걸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도 돈 주는 줄 몰랐습니다. 이것도 보험금 주든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연하게 듣고 알게 된 겁니다. 전화했죠. 그런데 이 수술했는데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했느냐 묻더라고요. 그래갖고 언제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그 소멸시효가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이 3년인가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넘어가가지고 보험금 지급은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연락이 돈만 내고 타먹을 때 정작 타먹어야 될 때 소멸시효 때문에 못 타먹고
예.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이게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시효라는 것 자체는 시간이 경과하면 일정한 효력이 뭐 발생하든지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소멸시효라는 거는 네가 권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그 권리 없어진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금 같은 거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3년. 됐죠? 요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취득시효는 말 그대로 반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시간이 경과하면 우리 이어 나오니까 뭐 10년, 20년 나오네요.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취득의 효과가 생긴다. 네가 소유자 아니라고 하더라도 10년, 20년 지나면 네한테 뭐 주겠다라는 겁니까? 소유권 하나 줄게, 부여해 줄게. 그게 바로 취득시효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취득시효는 자, 진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20년, 10년 이런 식으로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네한테 진짜 소유권 하나 부여해 줄게라는 거, 그게 취득시효라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건데 자, 그러면 취득시효를 하려고 그러면, 자,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 뭡니까? 법에 규정이 있는 대로 그 요건에 딱 충족이 돼야지만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한 요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된다라는 거, 점유하고 등기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건을 하나씩 뜯어봐야 되는데, 자, 근데 그 취득시효는 보면 그림이 6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림 6개만 요거 이해를 하시면 취득시효는 거의 한 3분의 2는 해결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그림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취득시효 할 때는 항상 요 그림 6개, 그리고 6개를 갖고 이제 줄여갖고 4개, 3개 요래 그래갖고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고래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45조 1항을 보니까 이제 점유취득시효 해가지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야가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요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이 보십시오. 우리 금방 187조는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방 그래 놓고 불과 1시간도 안 돼갖고 뭡니까? 이거 법률 규정인데 187조인데 해가지고 이건 뭡니까? 등기해야 된다라고 요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87조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취득은 원래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처분할 때만 등기를 갖춰주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는 취득할 때 뭐 하라는 겁니까? 등기해라. 아예 법에서 딱 고래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7조의 U2도 아니고 U3도 아니고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보시는데 먼저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 프린트물 보시게 되면 그 양괄로 3번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양괄로 3번 그건데 자, 요거 봅니다. 자, 이 부동산이 원래 갑겁니다. 근데 갑의 부동산을 을이라는 애가 자, 이렇게 소유이사 평온 공연에서 이 소유이사 평온 공연 요건 나중에 점유권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냥 뭐 이 점유하는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요런 요건을 갖춰갖고 계속 20년 점유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자,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소유자 된다라는 겁니까? 등기해야지 소유자 된다라는 겁니까? 등기해야지 소유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은 갑한테 가가지고 20년 지나면 당연히 야가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20년 지나면 을은 갑한테 대해서
자, 내가 취득시 완성돼서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당신 내한테 등기 넘겨주세요 라고 하는, 자, 이처럼 등기 청구권을 취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에 기해서 야가 등기해오면 이제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당연히 소유자가 안 되는 이유 자체가 바로 법 조문에 등기해라 는 요 조문 때문입니다. 됐죠? 자, 근데 제가 하여튼 월요일 날 수업하는데 한 분이 수업 듣다가 딴 데서 이제 수업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는 나쁜 놈이네. 남의 땅을 왜 20년 동안 가 있는데 왜, 우리는 갑한테 가지고 등기청구권 행사해가지고 땅 뺏어가느냐. 그리고 갑은 만약 을이 와가지고 등기청구권 행사했는데 갑이, 자, 등기해줄 필요 없이 그냥 갑은 전화 안 받으면 되겠네. 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자, 우리 계속, 우리 민법은 무조건 뭡니까? 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권리 변동 뭐 이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권리 중에 물권이란 권리를 보는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도 권리죠? 이거 물권입니까? 물권 아닙니까?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지전, 그리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 그런데 야는 등기 청구권이네요. 그럼 그 8개 물건 아니죠? 그럼 야는 뭐다라는 겁니까? 채권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그래서 채권도 권리죠. 예, 근데, 권리라고 하는 것은, 만약 을이라 내가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면, 갑한테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등기해줘라고 하면, 갑이 뭡니까? 아유, 뭐, 됐어. 나 해주기 싫어. 해가지고 그냥 버팅기면 끝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가 권리가 인정이 된다라는 건 얘한테는 뭡니까?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만약 안 지킨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안 지킨다라고 하면 뭡니까? 채무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채무불이행이 되면 이제 얘는 돈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거 돈 물어줘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너 채무불이행되고 채무불이행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법에서 정해놨는데 그것도 야가 아유 뭐 돈 없어 이렇게 해서 전화 또 안 받았다라는 거면 그러면 이제 뭡니까? 국가가 도와줍니다. 그러니 경매를 하든지 하여튼 판결 받았으니까 경매 신청해라.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얘를 자 의무가 있는 자가 무대뽀로 의무를 이행을 안 하더라는 거면 그러면 이제 뭡니까? 법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게 왜 집에 강제 경매 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권리 의무 해가지고 아유 뭐 권리 있어도 뭐 아이 전화 안 받지 뭐 해가지고 뭐 의무 있어도 아유 뭐 그냥 뭐 의무 나중에 미안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법에서는 우리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커피를 한 잔 사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커피 한 잔 살게요. 아니면 밥 한 번 살게요 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의무입니까? 의무가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그게 의무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뭡니까? 쫓아다니면서 뭡니까? 야, 니 밥 산다며. 그걸 끝내 안 사면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너 채무불이행 해가지고. 강설에 압류해버리고. 됐죠? 그겁니다. 근데 밥 한 번 살게요라는 그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럼 나는 밥을 한번 얻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네가 아니라 뭡니까? 만약 그게 권리다라고 하면 뭡니까? 밥 살 시간 없으면 현금으로 줘. 어차피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법원 가면 그 비용 니하가 다 덮었으니까 현금으로 줘 하면 저 할 수 줘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법이 강제를 해줍니다. 안 지키면 니는 돈으로라도 하여튼 금융치료라도 당해야 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의무라는 것도 뭡니까? 그냥 의무 있어도 뭐 됐지 뭐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의무는 안 지키게 되면 결국은 집 경매됩니다. 극단적인 경우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는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다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이건 그냥 이거 행사해가지고 그냥 등기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야가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데 그 뭐 전화 안 받고 피해 당하더라. 그럼 뭡니까? 결국은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한 뭔가 권리를 하나 얻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이제 등기하면 그냥 절차 하나 더 거친다 뿐이지 뭐 소유권 취득한 거나 진배 없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이겁니다.
자,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을이란 사람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등기 청구권을 취득할 뿐이다. 그래서 그 등기 청구권에 기해서 등기하면 비로소 소유자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요 양갈로 4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자, 20년 동안 갑이라 내가 계속 소유자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땅을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자, 거기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두 개가 고래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 앞에 있는 1번 그림하고 뒤에 나오는 2번 그림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요거.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즉 20년 되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 경우, 그리고 취득시효 기간 20년이 완성되고 난 후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즉 갑이 요 시점에 여기 20년이다라고 하면 얘가 점유를 시작한 15년째쯤 되는 요 시점에 갑이 을한테 매매하고 이전 등기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0년 지나고 난 이후에 한 25년째쯤 되는 요 시점에 이제 자, 갑이 병한테 팔고 등기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요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얘가 자, 등기를 해와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얘는 세주인, 즉, 요 시점에서 병한테 등기해 주셔야 안 되지 않습니까? 20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려갖고 이제 요 시점 이후로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야가 여기 가가지고 병한테 가가지고 자, 내한테 이전 등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해 올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경우에 이제 얘는 여기 가가지고 자, 내한테 이전 등기해 주세요라는 게 이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즉,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바뀐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자,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등기해 올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바뀐 세주인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시효 기간이 바뀌고 난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 못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자, 외우십시오. 이거는 전가후불. 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 그럼 세주인한테 취득시효 주장해서 등기해 올 수 있다. 전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시효기간이 완성되고 난 후에 바뀌었다라고 이때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전가후불 해서 외우십시오. 전가후불. 자, 해놓고 자, 왜 전가후불이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이 갑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땅을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 땅에 샀는데, 이 땅에 이제 누가 지금 농사 짓고 있다라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농사 짓고 쭉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자, 이제 땅 주인으로 땅을 샀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여러분이 땅을 샀다라고 하면 내가 산 땅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할 것 같습니까? 확인도 안 하고 살 것 같습니까? 확인하겠죠? 확인하러 오면 누가 있더라는 겁니까? 제가 한참 농사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가가지고 누구냐? 라는 거 묻겠죠? 넌 누구냐? 해가지고 그래서 너 취득시효가 5년 남았구나. 그래 조금만 더 버텨봐라. 5년 뒤에 내가 와가지고 자, 니한테 이전 등기 해줄게 해가지고 화이팅! 그러면서 저 막걸리나 사 먹어 해가지고 돈 몇만 주고 그래 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 땅에 제가 만약 농사 짓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 아이고 그래 고생하네, 날도 추운데 고생하네 해가지고 막걸리나 한 병 사 먹어라 해가지고 돈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쫓아낼 것 같습니까? 쫓아내야죠. 야, 당신 내 땅에서 뭐해 해가지고 땅 쓸라 그러면 돈이라도 내든지 당연히 이 소리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만약 얘가 이렇게 사고 난 이후에도 취득시효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건 결국은 을이 안에 계속 뭡니까? 평화롭게 그리고 뭐 소유의사로 계속 이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갑이라는 애가 진짜 땅을 샀는데, 뭐 일반인 같으면 당연히 오겠죠. 와가지고 뭡니까? 야, 너 내 땅에서 뭐 해? 해가지고, 그때는 평온 점유가 아니라 뭡니까? 평화로운 점유가 아니라 폭력 점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나간다, 못 나간다, 꽃게임 막 던지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 돼버리면, 이거는 된지 모르겠지만,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주인 바뀌고 난 이후에도 취득시효 20년 기간 요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야는 자 지가 산 땅에 와본 겁니까? 안 와본 겁니까? 자기 땅에 뭔 일이 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누가 야 그 개발된다 땅 사라 그러니까 뭡니까? 위치도 모르고 뭡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송금해가지고 땅 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에 이 투기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여기 농사 짓고 사내 야 신뢰 보호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너 아유 20년 동안 고생했네. 너 소유자이냐? 그럼 지금부터 소유자 해가지고 너한테 소유권 인정해 줄게.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야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 한번 봅니다. 20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얘는 20년 지나면 당연히 소유자 되는 겁니까? 등기해와야지 되는 겁니까? 등기해와야지. 즉 등기청구권만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청구권 누구한테 행사하면 된다라는 겁니까? 여기 행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가 을이라는 애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한테 대해서 등기청구권을 행사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야가 이렇게 팔았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여기 세주인한테 가가지고 등기해 주세요.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자 그리고 이제 세주인한테 가가지고 등기 청구해서 등기를 만약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은 법에서는 이렇게 게을러 터진 인간 아이고 20년 됐네 아이고 이제 내 거네 해가지고 이제 그냥 술에 먹고 놀자 이게 아니라 뭡니까? 만약 네가 취득시효 요건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법에서 니한테 소유권 하나 줄게 대신 니도 사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좀 빠릿빠릿하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노력도 안 하고 20년 지나니까 아이고 땅 내 거 됐네 이래 되면 너를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충분히 갑한테 가가지고 등기를 해올 수 있는 기회 있었네 근데 그 기회 놓쳤네 그러니까 다음 생에 노리든지 그냥 끝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야는 여기 가서 등기 청구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험장 가가지고 야가 그래 땅을 투기했냐 왔냐 안 왔냐 그리고 야가 게을러 터졌느냐 그때 술 먹고 놀았느냐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간단하게 지문 하나로 어차피 나올 거니까요. 뭡니까? 전가, 후, 불 외우십시오. 됐죠? 예. 그리고 자, 요거 알면 요게 제일 기초가 되는 거고 전가, 후, 불 외웠습니다. 자, 해놓고 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자, 20년. 요 시작점의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면 자, 갑의 토지에 을이라는 애가 자, 이제 20년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십시오. 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이 수업 들으시기 전에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아셨습니까? 아니면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대부분 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지나고 난 이후 이제 몰라 저도 한 20년 전쯤만 하더라도 저도 이 취득시효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학원에서 강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취득시효 괜찮은 제도네. 땅 주인은 피눈물 나겠지만 하여튼 땅 한 20년씩 나무 땅 이제 뭐 일정한 요건 충족하게 되면 괜찮은 일 벌어지네 해서 그렇게 이제 비로소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함으로써 여러분들 좀 알고 이래 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은 잘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야도 취득시효가 뭔지도 잘 모르고 하긴 요즘은 하여튼 법의식이 하도 높아져가지고 웬만한 분은 네이버 쳐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자 을이라는 애가 갑의 토지를 20년 점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을은 취득시효라는 게 그때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 점유 시작해서 20년 지날 때까지 85년도라 그럴까요? 8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 됐는데 야는 취득시효가 그때 2005년도에 뭔지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40년 전 이 시점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취득쇼라는 걸 누군가로 듣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20년, 나는 40년은 된 것 같은데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수소문해서 주인한테 간 겁니다. 주인한테 가가지고, 취득서가 완성이 되면 당연히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등기해 주세요라는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20년이 아니라 2배 40년 됐다. 그러니까 너 내한테 등기해 주라 이래 된 겁니다. 근데 자, 죄송합니다. 그 전에 여기 20년 지나고 난 이후에 병이 25년, 그러니까 2010년쯤 돼가지고 갑이 병한테 자, 이 땅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판 상태에서 이제 얘가 아무것도 모르고 취득서가 완성이 되면 20년만 있으면 주인 된다고 하니까 자, 난 벌써 40년이 됐네.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가가지고 등기해 주세요라고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병이라는 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취득서의 기초 뭡니까? 전, 가, 후, 불. 그것도 모르네 너. 너 이거네. 그러니까 넌 내한테 와서 취득서 주장 못하지 해가지고 마침 잘 왔다. 네, 너 집에 갈라 그랬는데 잘 왔네. 내일까지 짐 다 빼라 이래 된 겁니다. 오히려 얘는 등기하러 갔다가 혹 붙여 온 겁니다.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밤사이에 잠도 안 오고 해가지고 생각하다가 야가 새벽에 갑자기 잠깐만, 우리 민법 245조 1항을 보니까 20년간 소유의사로 해서 요래되어 있지. 20년을 이렇게 20년 계산해라, 이렇게 20년 계산해라. 자,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가 뭡니까? 야, 이래 계산하면 여 해당이 되는데, 자, 난 이래 한번 해볼래. 여기서부터 이까지 난 이렇게 역산을 해볼래. 이래 되면 이 모양은 무슨 모양이 되는 겁니까? 취득시효 기간 중에 소유권 변동이라는 이 모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이래 해볼래 해가지고 이래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 대법원 판사들도 보니까 뭡니까? 이 신박하네. 말 되네. 20년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이래 해야 이래 해라고 하는 거야. 245조 규정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겠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결론이 이제 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 보십시오. 야가 이래 선택할지 이래 선택할지에 따라서 얘가 병을 상대로 취득서를 주장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래 돼버리면 제도가 너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요 20년입니다. 요거에 시작점을 어디서 잡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겁니까? 이래 해라. 점유 개시 시점부터 20년 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거는 밑에입니다. 예외적인 역산.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역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게 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뭡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보니까 자, 10페이지 보십시오. 10페이지에 자, 양괄로 2번 요건에서 20년간에서 기산점에서 요래 나오죠. 그래서 20년은 원래 기산점은 점유 개시 시점인데 예외적으로 역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역산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자, 거기 뒤에 밑줄 치시든지 하여튼 중요 표시하십시오.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이 없어야 된다란 말 나옵니까? 예, 그게 포인트. 그거를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갑이란, 즉, 을이란 애가 여기서부터, 아이고, 너무 지저분해졌다. 자, 조금 잘 보이게. 갑의 토지를 을이 20년간 점유를 하는데, 자, 얘가 점유 개시한 시점부터 25년째쯤 되는 시점에 병이 샀고 그 이후에도 얘가 계속 점유하다가 40년쯤 되는 이 시점에서 알게 된 겁니다.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얘가 나는 역산할래라는 거. 이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원래 20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20년을 계산하라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겁니다. 요래되면 뭐라는 겁니까?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요거는 역산도 가능한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까지는 병 소유죠. 그리고 여기서 20년 이렇게 역산하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병 소유,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갑 소유. 이렇게 해서 20년에 소유자 변동이 생겨버리면 이건 역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 자, 갑의 토지를 을이 20년 동안 점유를 했고 그리고 이제 25년째쯤 되는 요 시점에 병이 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을이라는 애가 여기서 진짜 계속 한 50년쯤 계속 농사 짓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야가 역산을 주장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20년. 그럼 요 상태에서는 계속 누가 소유자입니까? 병이 소유자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역산하는 거 이것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이 말은 뭐냐라고 하면 자, 을이 갑한테 대해서 취득시기간 20년 차였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근데 미처 등기기도 못한 사이에 병한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시간 물 건너간 겁니다. 근데 자, 바뀐 소유자 여기서부터 새롭게 또 이 지금 역산하는 경우에 역산해도 소유자 변동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는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또 뭡니까? 20년의 취득시효 기간을 또 채운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2차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요래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역산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바뀐 세주인을 상대로 해서 야가 이 요건 또 채운 겁니다. 20년간 소유사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역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은 이겁니다. 구불해서 요거를 마지막 그림에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 우리 조금 쉬시고 한 5분 정도만 좀 쉬시죠. 5분에서 7분 정도만 조금 쉬시고 지금까지 한 내용 짧게 정리하고 마지막 6번째 그림 고리 정리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쉬고 갈게요.